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 기조를 보여주는 대비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On Wednesday morning local time, the president will fly to Busan, where he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굵직한 대규모 정상급 회의가 열리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죠. 아세안 국가와 상호 관계 발전을 담은 새로운 구상도 제시합니다. 대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세안에서 에이펙까지 정상외교의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인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상외교,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서 활동했던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굵직한 정상회의들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미, 한중, 미중도 만나고요. 어떤 일정인가요? 예, 제 슈퍼위크라는 표현을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정말 슈퍼위크가 맞습니다. 벌써 이제 어제부터 사실 그 아세안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치열한 외교전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말레이시아로 날아가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외교 그리고 이제 다자 외교를 할 거고요. 네. 또 특별히 이번에는 물론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중일이라고 하는 이 3개 이 동북아의 3개 국가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미국도 오고요. 또 그밖에 이제 브릭스와 관련된 국가들 오임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외교전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네. 또 아세안은 상시적으로 만나는 그룹이라고 하지만 에이펙은 사실 또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한참 무르익을 때 이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의 어떤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협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이 협의체에서 다시 또 협력의 모멘텀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 세계 정세, 세계 국가들의 어떤 협력의 모멘텀이 아주 중요한 주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대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지정학적, 그리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내 외교 무대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이 중국, 일본과 대등하게 아세안을 상대로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외교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 기조를 보여주는 대비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9년 한 아세안 관계 수립 40주년을 바라보면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천명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네, 아세안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참석인데요. 외교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아세안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주변 4강 외교를 제외하고는 가장 사실 우리에게 이 영향력이 큰 지역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랑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 한중일 못지않게 이 아세안 국가들의 최근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서 차지하는 아세안의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 지금 세계 정세를
규정짓는 한마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인데요. 이 와중에 그 미국의 세력과 중국의 세력의 어떤 접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세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어떤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 아세안에서의 그 미국의 영향력 또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또 이 아세안이 향후 우리의 지역에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또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한미, 일, 중 정상이 모두 참석을 합니다. 역대 가장 중요한 아세안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뭐 아세안이라고 하면 사실 이 동남아 지역에 있는 10개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동남아 국가라고 크게 부르는 국가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중요한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아세안만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안이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지역의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전체 또는 이 세계 정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 연합에 플러스해서 동북아에 있는 한중일 세 나라와의 이제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여기에 이 아세안과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제 미국이 여기에 이제 활발하게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아세안 또는 아세안 플러스 3 그리고 또 이제 ARF 등 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국제 외교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로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사실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세계화의 어떤 이점들이 지금 많이 지금 줄어져 가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세계에서 가장 큰 FTA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RCEP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중국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되는 아주 큰 자유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이게 모이기 시작하면 사실상 전 세계의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속에 어떤 그 협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시기가 바로 이번 주다. 특히 아세안과 에이펙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번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쪽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한국인 범죄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한두 주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외교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캄보디아와 관련된 우리 교민들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뭐 피해자냐 가해자냐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캄보디아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 국내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요. 또 뭐 이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의 ODA 내지는 투자가 그동안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ODA라고 하면 사실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사실 개발 초기에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에는 이런 국제사회로부터 ODA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ODA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돌려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ODA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상당 예산이 지금 캄보디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스캔 범죄라든지 이런 최근에 캄보디아의 문제들 때문에 국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혹시라도 한국으로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아마 지금 캄보디아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우리 국내에 캄보디아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의식해서 캄보디아 쪽에서 먼저 이런 그 만남을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초국가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캄보디아 쪽에서 전향적인 어떤 조치들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코리안 데스크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앞서 위성락 안보실장의 브리핑을 보셨지만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CSP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CSP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CSP라고 하는 약자를 가지고 온 것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게 이제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동맹을 제외한 우리나라와 미국과 같은 동맹 관계 있지 않습니까? 동맹 관계를 제외하고는 국가들이 맺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외교적 관계가 이제 보통 국제사회에서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이게 영어 약자가 CSP다 보니까 이 영어 약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용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C라고 하는 것은 contributing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준다, 기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의 꿈과 희망에 우리 한국이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여기서 S는 스트링보드의 첫 글자인데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도약판을 우리가 한국이 제공하겠다. 그리고 P는 파트너, 평화와 안보를 위한 파트너의 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 이제 아세안은 한 국가가 아니고 지역 공동체지만 한국과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 두 정치 체제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한국이 이 아세안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세안 정상회의 짚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에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설명한 APEC 정상회의의 의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PEC 의장국으로서 능동적 플랫폼 외교 전개를 통해서 유엔 총회 계기 본격 복원된 정상외교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3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임 일본 총리와의 조기 대면 교류로 긍정적인 한일 관계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미중, 한중 정상 간 연쇄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플랫폼 역할 부각은 물론이고 영내 평화, 번영, 안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 APEC 정상회의 그야말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메가 이벤트가 될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APEC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던 시기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어떤 정치 이념, 경제 이념이 전 세계를 휩쓸던 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런 국가들 간의 통합과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 APEC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차원에서도 움직이지만 지역적으로 가까운 나라들끼리 또 먼저 움직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APEC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전 세계적인 세계화가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 APEC이 크게 주목을 받지 않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사실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완전히 퇴색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들 간의 통합과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지금 더 부각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APEC과 같은 이 초국가적인 협력체가 그동안
활발하게 움직이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이펙은 이런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어느 정도 이제 고비를 넘기고 다시 또 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기에 지금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 그리고 에이펙에 참여하지 않는 유럽과 같은 다른 지역의 국가들도 지금 에이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2기를 시작한 이래 이제 시진핑 주석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뭔가 획기적인 협력의 돌파구를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또 세계 정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이펙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계 정세의 흐름의 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일 것 같습니다. 백악관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On Thursday morning local time, President Trump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Xi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fore departing to return home to Washington, D.C. President Trump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Prime Minister of Malaysia in the afternoon, and then he will attend the ASEAN Leaders Working Dinner that evening. On Monday morning local time, the president will fly to Tokyo. Tuesday morning local time, President Trump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new Prime Minister of Japan. On Wednesday morning local time, the president will fly to Busan, where he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liver keynote remarks at the APEC CEO luncheon, and then participate in a U.S. APEC Leaders Working Dinner.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됐다. 그런데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뜻대로 된다면 준비돼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유리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고 또 어떤 그 최종 결정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한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 못지않은 선진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어떤 경제 GDP 규모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지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또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질렀거든요. 그냥 5,500억 불, 3,500억 불 이렇게 질렀는데, 그게 이제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했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일본의 경제 규모, GDP와 우리의 경제 규모는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외환 보유고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몰랐다가 이제 이 관세 협상이 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사정이 조금씩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국내 정치적인 전시 효과, 이것에 여전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시아 순방, 아세안과 아이펙을 다녀가는 이 과정에서 뭔가 하나 결과물을 좀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지금
그 미국이 요구한 대로 한국이 받아들이면 당장이라도 이번에 한국에서 사인을 하고 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의 그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환율이라든지 또 외환 보유고 문제에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서둘러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도 조금 더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너무 성급하게 이번에 혹시라도 한미 간에 이 사인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뭐 협상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관세 협상과 별개로 지금 안보 분야에서는 굉장히 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될 정도로 네. 원자력 협정에 대한 얘기는 터부시돼 왔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전작권 전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국가가 독립된 국가로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주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권의 문제 중에서 우리가 전작권만 미국에다가 양도했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 알고 보면 미사일 주권, 핵 주권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 다 양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미사일 주권은 문재인 대통령 때 다 가져왔고요. 네. 지금 핵 주권이 아직 우리가 독립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컨트롤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건 외교적인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주권에 대해서 일본만큼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쓰는 핵 연료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이 핵 발전소를 가동해서 나온 찌꺼기들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는 핵 주권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받아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뭐 외교적인 성과를 어느 관세 문제 하나에만 집중해서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사인을 할 것도 아니고 이번 에이펙이 뭐 데드라인이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미중 정상회담은 어떻습니까? 에이펙을 계기로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는 게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계 정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중 전략 경쟁이다. 예. 또 인도태평양 전략과 1대1로의 충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의 발전을 이끌었고 그 와중에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피해의식 속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현재 지도자들이 중국의 더 이상의 성장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요. 사실 이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빨리 뭔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취임 후에 처음으로 아세안 정상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안나로 총리님 그리고 한 아세안 대화 조정국인 태국의 아누틴 총리님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세안 정상 여러분, 한국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는 이웃은 피를 나누는 친척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 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온 이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아세안과 한국의 인적 교류는 급속히 확대되어 아세안은 매년 1천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는 중요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세안과 한국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자연재해 등이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미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한국은 누적 85억 불에 달하는 ODA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이렇게 더없이 가까운 이웃 사촌이 된 한국과 아세안은 작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지난 30주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9년을 바라보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즉 CSP가 한 아세안 관계를 규정하는 구호를 넘어서서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3가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한 아세안 연간 상호방문 1,500만 명 시대를 열고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은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 아세안 간 연간 교역액 3천억 불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한국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초국가 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영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회복력 있는 공동체 형성에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 3가지 비전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에서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혁신적, 역동적 아세안 공동체, 회복력 있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정상 여러분,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킴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경찰청은 아세안화 폴가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건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동료 정상 여러분들과 국제 질서 변환기 한 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아세안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이웃 사촌 관계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세안과 한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지역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또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이 이제 아세안과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세안의 중요성은 우리가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 공동체가 한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그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이 아세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아세안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위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 캄보디아에서 벌어졌던 스캔 범죄와 관련해서 이
치안과 관련된 문제,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한국이 이 지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우리나라와 이 아세안의 이 향후의 경제적인 또 외교 안보적인 어떤 협력의 차원이 더 한 단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보장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